3개월 새 코인 반토막 계단식 추락의 20대 휘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코인에 대한 시장이 좋고 나쁘고를 논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에요. 대전쟁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렇다면 지금 코인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의 전문 분야입니다. 제 나름의 지금 묻기 시작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어도 좀 이따 기사 써야 돼요. 지금 기사 아침에 쓰다가 왔는데 새벽에 뉴욕 증시. 예, 한번 이제 전문 분야로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기사를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보여드리고 이게 어떤 기사냐면은 계단식 추락에 20대가 휘청한다. 다중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다. 탈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난 4월에 8천만 원 넘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 시세예요. 계단식 하락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진정한 계단식 하락. 예, 폭락장에서 볼 수 있는 진정한 계단식 하락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김치 프리미엄은 뭐냐면은 최대 거래소가 바이낸스예요. 바이낸스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업비트가 제일 크잖아요. 여기에서 같은 코인인데도 가격이 우리나라가 더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사와가지고 환전해갖고 우리나라에 넣고선 팔아가지고 그냥 이 마진 가지고만 돈 버는 세력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수억 원, 수십억 원씩 번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인기가 좋고 이렇게 놔도 팔리니까 프리미엄을 줬던 건데 지금 프리미엄이 확 떨어진 거예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의 3~4%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인식 자체가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김치 프리미엄 추이 20%대가 여기가 피크였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SNL 나가면서 도지코인 얘기하고 갈 거니까 아임 도지파드 갈 거니까 화성 갈 거니까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확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막 비트코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도지코인을 이게 진짜 이게 테슬라 그냥만 저기 커요. 일론 머스크 이게 영향도 크고 지금 시세가 이래요. 전부 다 빠졌어요. 리플 반토막 났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20대 카드론 잔액 증가율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3개월 새 반토막 난 코인 20대가 위험하다. 조금 더 본격적인 얘기를 짧게 할게요. 33분인데 벌써 요거 한 5분 정도만 하고 끝낼게요. 현재 하락이 아까 보셨다시피 대응하기 제일 어려운 구간입니다. 계단식 하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20대가 위험하다고 한 게 계단식 하락이어서 그래요. 희망 고문 구간인데 이거 한번 걸리면 개미지옥이에요. 주식시장에서도 계단식 하락은 절대적으로 빠져나오기가 힘든 개미지옥 같은 곳이고 희망만 주고 결국엔 다 빨아먹는 구간이거든요. 왜 20대가 더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응책을 같이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보통 3, 40대 분들께서는 코인을 하실 때 생각이 주식시장 이런 제로섬 게임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21살 때부터 학교 전공으로 수업을 한번 들었다가 100만 원 갖고 했던 기억이 있고 군대 전역하고 나서는 꾸준하게 그래도 주식을 소액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투자를.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제로섬 게임이 그러니까 모두가 벌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다 벌었다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고 제로섬 게임에 대한 이런 경험이나 이런 가치관 자체가 조금 뭔가 존버 가자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돼 있어요. 이게 매스미디어의 영향도 있고 매스컴의 영향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희망 고문을 당한 겁니다. 존버하면 올라갈 거야. 언젠가 올라갈 거야. 잠깐만 반등 나왔잖아. 요즘에 좀 괜찮아. 좀 사그라든 것 같아. 폭락세가. 이러면서 계속 혼자서 주문을 외우다가 속절없이 말려드는 구간이 이 계단식 하락 구간인 거예요. 아까 보셨던 이 계단식 하락 구간 여기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쭉 빠져내려오고 쭉 가다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죠.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내려오고 쭉 가다가 쭉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근데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급등할 때도 계단식으로 급등하잖아요. 아예 그냥 위로 쏴버리잖아요. 화성 가듯이. 그러니까 그게 위험한 거예요. 코인을 하지 않던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으니까 올라갈 때는 실체가 없으니까 더 시원하게 올라가죠.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하락장에서 실체가 없는 애들은 멘탈 잡기가 어려워요. 멘탈을 잡을 용기도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일을 못해요. 그리고 365일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를 안 해봤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하신다면 저는 진짜 정치 테마주, 대선 테마주에 한번 된통당해가지고 와 이게 진짜 망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이 한 3거래일 연속으로 2번 하한가 맞고 3거래일 연속으로 정신을 못 차리니까 갑자기 어느 날 딱 봤는데 기업의 본질 가치가 보인 거예요. 펀더멘털을 봤더니 그냥 막 EPS랑 얘 자산 가치랑 이런 걸 봤더니 내 도대체 몇 배 가격을 주고 희망을 가지고 샀던 거지? 근데 뭐에 씌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와 이거 가장 무서웠던 생각은 아 이거 가지고 있어도 매수가가 안 올 것 같은데 어? 이 매수가까지 절대 안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매수가까지 절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그러면 이 정도 회복만 되면 그만해야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 때쯤 다시 꽂아버려요 밑으로. 왜냐면 그 생각이 든 거는 계단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살짝 올려줄 때예요. 살짝 올려줄 때. 그러다 보니까 올려주니까 그럼 그만해야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또 밑으로 훅 내려요. 이 과정을 몇 번 거치면 계좌가 깡통 나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드는데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반강제로 정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코인 시장도 지금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합법적 도박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었고 각종 규제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중국 규제, 글로벌한 규제, 그 ETF 상장도 지금 늦어지고 있고 여기다가 지금 무서운 건 뭐냐면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압박이 오고 있고 상패 이슈도 있고 특근법 얘기도 있고 디지털 금이다 뭐다 얘기는 많이 해요. 결국 살아남는 대표 주자 몇 개 정도는 뭐 나중에 남아 있겠죠. 네. 근데 뭐 몇 년 전에도 그렇고 알트코인들은 많이 죽고 비트코인이 살아남고 이더리움 살아남았고 한마디로 메이저 애들만 살아남고 알트코인 많이 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투자 행태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메이저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로 해가지고 몇 배를 먹었다 주변에서 얘기가 드니까 이렇게 막 알트코인에 열광을 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 알트코인들이 지금 상폐되거나 손실복구가 안 되는 구간까지 거의 와버렸던 거잖아요. 대장주들도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힘겨워하고 있는데 상폐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쉬운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20대들 카드론 해가지고 빚그릇다 쓴다는 얘기들 많이 있는데 시기를 잘 선정해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선수들을 잘하는 분들은 좀 냉철하신 분들은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고 몇 년 전처럼 뭐 비트코인 쭉 올라갔다가 막 1,000만 원대까지 내려왔다 다시 8천만 원 가고 이럴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아니라면 정신적인 금전적인 데미지가 클 거고 이 돈을 써야 되는 돈이었던 경우에는 더욱더 정신을 지금 차리기가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대들이 위험하다. 그리고 휴가 30대들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럼 대전제를 하나 두시면 마음이 좀 편해질 수가 있어요. 주식시장, 코인 시장은 매일매일 열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열려요. 그쵸 오늘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끔씩 조급하면 뭐냐면 오늘 내로 복구를 여기까지 해야 돼. 1% 0.5%씩만이라도 복구하면 되잖아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반드시 오늘이 아니어도 분명히 시간은 내 편이에요. 오히려 시간은 여유가 있는 내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네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데미지가 지금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냥 정리하고 그래 내려갔을 때마다 신규로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낙폭이 커. 한 30에서 50% 이상씩 하락이 났다. 여윳돈으로 물을 타세요. 만약에 타실 거라면. 여윳돈으로 물을 타고 손실을 줄이는 거예요. 여윳돈으로 탓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본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낙폭도 이미 커. 쓸 돈도 없어. 그러면은 계단식 하락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단식 하락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단식 하락은 자 보세요. 이렇게 뚝 떨어지는 하락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올려줄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부터 이렇게 쭉 빠져요. 그리고서 여기서 이렇게 또 횡보를 하다가 한번 올려주고 내려와요. 그쵸? 그러면 올려줄 때 반등이 좀 크게 나오는 구간에서 나오는 방법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형님 찾아야죠. 존버 형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몇 년 지나면 지난번처럼 8배 올라가고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당장 써야 되는 돈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그때까지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지금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멘탈 잘 잡으시고, 특히나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는 본인이 처한 선택에 따라서 현명하게, 크게 보면 네 가지 드렸잖아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특급법도 그렇고 호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악재도 지금 앞으로 나올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시면서 뉴스를 좀 이제 잘 보시면서, 이제 호재보다는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뉴스 플로우를 따라가셔야 될 것 같고, 대전제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급함. 이 조급함이라는 게 주식 거래할 때나 코인 거래할 때 나를 패하도록 하는 최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가 벌면 나는 잃어요. 다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제로섬 게임판에서 모두가 성공하고 나오세요, 모두가 건승하고 나오세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꼭 모두가 지금 복구하시고 방송 보시는 분들 수익 내고 나오시길, 건승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